네, 주저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실전 스케줄 최적화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디지털 캘린더 활용법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염동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게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캘린더에 입력을 하면서 전체 내가 영업의 지도를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들 지도가 있다면 내가 성과를 내는데 찾아가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이제 제 사례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할 일과 일정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뭐든지 일정으로만 소화를 할 수 없고요. 그 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할 일들을 잘 표시를 하고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틴을 스스로가 좀 만드셔야 됩니다. 루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직관적인 신호등의 영감을 얻어서 스케줄링에 대한 기법들을 같이 녹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가 너무나도 많죠. 사실 뭐 삼성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캘린더도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뭐 네이버 캘린더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 캘린더를 다 써보고 정말 지워보고 실패해보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구글 캘린더가 정말 이 영업을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이지 않을까. 무료로 쓰는 데에도 이런 기능들이 다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캘린더 중에서는 여러분들 구글 캘린더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구글 캘린더를 오늘 꼭 설치를 하셔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단 하나라도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캘린더는요, 개인이 써도 되고요. 팀원들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인이 쓰는 것들은 기본 캘린더로 구성을 합니다. 기본 캘린더로 구성을 해서 나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하게 나만 볼 수가 있고요. 공유 캘린더를 만들어서 누구와 회사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족과 공유를 하면서 내 일정을 미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야 스스로가 일정이 꼬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캘린더를 쓰면서 색깔을 표시를 하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 색깔, 저 색깔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이 색은 어떤 일, 이 색은 어떤 일 해서 전체 한 번에 이런 색깔들이 눈에 보였을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색깔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네. 어떤 누구를 만날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인지 할 일인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여기다가 시간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몇 시에 뭐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을 추가를 누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내가 입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는 거를 같이 보고요. 혹시나 내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설명란에 기타 메모를 쭉 적어 놓는 겁니다. 네, 뭐 이동해야 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고객이 꼭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또 상기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메모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정과 할 일에 대해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정은 고정 일정과 유동 일정으로 나눠집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할 일일까요? 일정일까요? 이거는 일정입니다. 그죠? 나는 몇 시까지 오기로 해서 이 장소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할 일은 뭐가 될까요? 할 일. 자, 일정을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환을 만들거나 이 강의를 이제 주최하는 FP 파트너즈와 대표님과 일정을 조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할 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할 일들이 모여져서 일정에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일정으로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일로 한다? 그러면 스텝이 꼬인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할 일과 일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정을 캘린더에 입력하는 방법과 할 일을 캘린더에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작게 이야기했던, 스치듯이 이야기했던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머리를 너무 믿고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더라고요. 절대 사소한 일들은 이쪽에다 다 버려두고 장기 기억, 정말 내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정을 입력을 하는 방법들은요. 자, 최적화에 대한 동선을 짜야 됩니다. 아까 이동 시간에 대한 로스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러면 앞단에 지역을 붙여야 됩니다. 지역. 예를 들면 지역을 서울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동탄이라고 했을 때 같은 날 서울의 끝에 이제 뭐 강서 쪽에서 동탄까지 이동을 하려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랬을 때, 스케줄을 이렇게 2개를 잡는 게 나한테는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럴 때 차라리 서울 일정을 미루고 이 시간대에 동탄과 인근에 있는 고객을 채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업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척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레벨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차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다 보면 다음 날에 영향을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역을 첫 번째 입력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함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고객명을 쭉 따라서 결국에는 청약이라는 최종 목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을 만나는지 이름을 기록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메모란을 쭉 넣는 겁니다. 메모란. 이거는 왜 넣냐면 2번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메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동호수를 꼭 기록을 해 놓습니다. 110동 1502호. 왜 그러냐면 여러 동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게 105동 고객이었는지 106동 고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메모란을 이쪽에다가 넣어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 일에 대한 부분. 자, 할 일은 어떤 내용?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겁니다. 나한테 너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일정으로 가서 성과로 전환할 수 있어 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야 되겠죠. 어떤 할 일이냐. 대부분은 대표적인 게 TA입니다. TA. 우리는 전화를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무조건 전화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TA, 누구, 시간, 연락처. 왜? 고객이 이 앞전에 통화가 안 됐던 이유는 그 시간대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 몇 시에 시간이 괜찮으세요 하고 그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락처를 꼭 입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캘린더에서 또 염동중 검색해야 되고요. 캘린더에서 바로 연락처가 있으면 눌러서 전화 연결을 하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일정에서 뭐라 그랬죠? 2번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효율들을 내기 위해서 캘린더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정과 할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일정 중에서는 뭐 다 중요한 일정이 아닐 수도 있죠. 고객하고 밀당을 해야 되는 일정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초회 상담입니다. 초회 상담. 내가 중요한 일정, 모든 걸 다 중요도로 긴급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죠. 가장 긴급은 뭐예요? 계약 체결이 가장 긴급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박아두셔야 돼요. 계약 체결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게 두 번째다. 그 다음에 가장 우선도가 떨어지는 건 1차 초회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일정을 이름으로 이 사람이 2차 상담인지 3차 상담인지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캘린더 모양 봤을 때 색깔을 지정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신호등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 그냥 회색이 빨간불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고, 노란색이 애매한 상황,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그냥 가도 된다, 쭉 직진을 해도 된다, 건너도 된다, 안전 신호다라고 하는, 밀고 나가야 될 때는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번 달에 1차 상담이 많구나, 2차 상담이 많구나, 3차 상담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들을 팀원들하고 공유를 했더니 우리 팀원들이 지금 1차 상담이 부족하구나, 2차 상담이 부족하구나, 지금 2차에서 클로징으로 넘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설계사는 1차 상담에서 노란불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뭘 점검을 해야 될까요? RP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봤더니 역시나 방법이 틀리면 결과도 틀리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에서 잘 안 되던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했더니 노란색으로 전환이 일어나더라. 2차 상담으로 그럼 다음에 좀 만나볼게요 라고 하는 전환율이 높아지더라. 스케줄링으로요, 그런 것들도 잡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쭉 점을 찍는 것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은 간결한 상담입니다. 간결한 상담. 고객들은 바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늘어놓으면 요점 정리도 안 되고 전환율도 안 나옵니다. 내 시간도 소중하지만 고객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보장성과 저축성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보장만 오늘 이야기할지 저축만 이야기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하고 상담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구난방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환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일일 최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5명.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한 3명 정도 만나시고 회복을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대안 제시는 끈기 있는 상담입니다. 고객은 영업을 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밀당하는 시간입니다. 밀당하는 시간. 왜 밀당이 시작이 되냐면 그 앞전에는 어떤 금액으로 나올지 어떤 특약으로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서로가. 근데 나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패를 까게 되는 거죠. 고객님 보험료는 10만 원이고요. 고객님 보험료는 15만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금액에 보험료가 오픈이 될 때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죠? 이랬을 때에는 고객은 약간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비싸다. 이 보험료는 내가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보험료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먼저 선 공개를 하지 않고, 아니면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객들이 이제 거부 반응을 좀 줄일 수 있는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끈기 있는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서 상담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으려면 이야기를 좀 뱅뱅 돌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잡아줘야 되고, 이때 상담 인원의 최대 인원은 3명인데 그 중에 초회 상담은 1명, 대안 제시는 2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대안 제시를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좀 조급함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고객하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길게 이때는 소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는 최대 2명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우리의 과실을 맺는 계약 체결의 단계입니다. 계약 체결의 단계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뚝심.
고객님이 오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뚝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담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왜 3시간일까요?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한 건만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모바일 서명을 2건, 3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종이 청약서를 활용하면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이때는 설계도 좀 바꿔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유 있는, 뚝심은 있지만 여유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조급하게 오늘 그럼 하시죠. 이게 뭐 계약을 오늘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고객을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럼 이 정도면은 오늘 결정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까요? 더 수정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할 용의가 있다. 라고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초회 상담, 간결한 상담들은 입을 좀 풀어야 되니까 초회 상담은 하나 정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 1명 정도에서 하루에 2명 정도만 하고 그 다음은 다른 뭐 행정 업무를 본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1차 시부터 2차 시 제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알긴 하겠지만 이거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캘린더를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내용들을 보면서 해볼게요. 자, 할 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할 일. 주로 TA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죠.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묶어서 이제 해놓습니다. 묶어서 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회사의 일정입니다. 회사. 보라색은 회사의 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 회색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들은 1차 상담입니다. 1차 상담. 그런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지역에 뭐 이름 넣고 뭐 메모 넣고 이런 내용들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당취라는 게 있어요. 당취. 그 당취가 뭐냐? 당일 취소입니다. 당일 취소. 여러분들 스케줄 관리를 할 때요. 지난 것들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이 스케줄은 내년에 봐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보존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취라고 하는 거는 당일 취소예요. 당취. 이 고객이 계속 당일날 취소를 하는 고객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당일 취소가 예상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고객을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까를 FC가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 시간에 대한 로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고객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내가 고객을 내려놓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름하고 지역만 있다면 이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스케줄링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당치가 있고요. 당연이 있습니다. 당연. 당연은 뭘까요? 당일 연기입니다. 당일 연기. 그럼 취소는 아예 이 사람은 못 만나는 거고요. 당일 연기는 시간을 변경해서 다시 일정을 잡는 거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당일 연기 말고 그냥도 있어요. 연기. 이런 사람들은 매너가 좀 좋아요. 매너가. 그래도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제가 일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나한테 먼저 알려주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청약이라든가 이런 확률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감각들을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는 거, 여기 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가족과 공유하는 일정입니다.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 그죠? 근데 매번 뭐 오빠 이때 시간대, 저때 시간대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한편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확실한 일정들은 이렇게 공유를 해놓으면 이 일정을 피해서
잡고 그때 일정 없어서 내가 잡아놨으니까 요거 확인해줘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배려에 또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때 나가니까 이때는 가족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게 해서 저도 계획을 하기가 굉장히 좋더라. 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모든 사람을 다 성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꼼꼼하게 해도요, 놓치는 경우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가망 고객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 딱 누르면 가망 고객 리스트가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이렇게 라인이 쫙 나와요.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완료라고 체크를 다 합니다.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4월 달에 다시 접촉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밀려 있었던 연금에 대한 계약 체결을 10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대체 누구한테 이 남는 시간에 업무 행정을 하는 시간에 가입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멈춰 있는 고객들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디 종이에 예를 들어서 종이 캘린더에 적어놨다? 그 캘린더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느 페이지에 적어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절대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염동준 고객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고객이 어디에 멈춰 있었는지, 언제 만났고, 언제 또 만났고, 언제 또 만나고 연락이 끊어졌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캘린더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성과를 지금보다 더 2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시부터 2차 시까지 쭉 캘린더에 관한 시간 스케줄에 관한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한 좋은 정보다,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의 수준에 끝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간의 관리를 모르는 건 여러분들의 영업을 모르는 거고요.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셔야 된다? 구글 캘린더를 설치를 하시고 할 일과 일정, 뭐 지난 것들은 놔두셔도 돼요. 지금 당장 4월 달부터 오늘부터 할 일 일정 시간 구분해서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고객들을 오늘부터 하신다면 앞으로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2배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